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수업을 듣는 중앙대학교 예술공학대학 학생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인공지능을 사용해 누구도 따라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에 저희가 인공지능을 통해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술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구글의 티처블 머신을 선택했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누구나 머신러닝 모델을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작된 웹 기반 도구입니다. 이미지, 사운드, 포즈 모델을 코드 작성 없이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 없이도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으며 학습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도 괜찮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자바스크립트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 JS를 사용해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서 만든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행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능을 웹상에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티처블 머신은 트랜스퍼 러닝, 즉 전이학습이라는 기법을 통해 이를 가능케 합니다. 전이학습이란 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다른 문제를 푸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즉 어떤 목적을 위해 학습된 모델을 다른 작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이 과정을 항상 수행하는데요. 당신의 뇌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을 인식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당신의 평생의 경험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 사진 속 나무는 버드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중 버드나무를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며 버드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까요? 버드나무는 가늘고 긴 가지가 축 늘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진에서 버드나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나요? 처음의 이미지와 다른 각도, 다른 배경이지만 여러분들은 빠르게 찾았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뇌에 나무를 식별할 수 있는 뉴런과 긴 직선을 찾을 수 있는 뉴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재사용하여 길고 곧은 가지가 많은 나무인 버드나무를 빠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사운드 분류와 같은 작업에서 이미 훈련된 머신러닝 모델이 있는 경우 이를 재사용하여 다르지만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는 티처블 머신에서 구글이 사전에 텐서플로우 JS로 학습시킨 모델을 사용합니다. 매우 방대한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모델에 우리가 추가한 데이터를 마지막 레이어 또는 단계에 추가시킵니다. 따라서 저희는 머신러닝에 필요한 장치, 아주 많은 데이터, 복잡한 코딩 없이도 좋은 품질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GitHub에서 사전에 제작된 모델 라이브러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모델은 모빌넷, 오디오 모델은 스피치 커맨드, 포즈 모델은 포즈넷을 사용했습니다. 각 모델의 GitHub에 들어가 보면 모델의 사용법, 자세한 설명, 그리고 데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티처블 머신을 사용해 고음과 저음을 분류해 장애물을 피하는 웹 기반 종 스크롤 게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음을 내면 현재 위치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고음을 내면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티처블 머신을 사용해 저희가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티처블 머신 홈페이지에 들어가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 구글 드라이브나 파일에 사전에 작업하던 프로젝트가 있다면 해당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시다. 이미지, 오디오, 포즈 프로젝트 중 저희 콘텐츠에 맞게 오디오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오디오 프로젝트 클릭 시 해당 화면이 나옵니다. 항상 왼쪽에 배경소음과 클래스2 박스 2개가 있습니다. 오디오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선 20초 이상의 배경소음이 필수입니다. 배경소음은 강의실, 전시장, 거리마다 모두 다르므로 여러분이 모델을 사용한 모든 곳의 배경소음 데이터를 모델에 제공해야 합니다. 마이크는 현재 공간에서 녹음하는 것이고 업로드는 기기에 있는 오디오 샘플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오디오 샘플을 업로드합니다. 저는 마이크로 녹음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선택 후 20초 녹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20초 동안 배경소음을 녹음합니다.
20초가 되면 녹음된 샘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상태를 확인하고 플레이 버튼으로 샘플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샘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20초 녹화 버튼을 클릭해 다시 녹음할 수 있습니다. 샘플이 적절하다 판단되면 추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20개의 샘플이 추출됐는데 각 샘플은 재생시킬 수 있고 삭제 가능합니다. 최소 20개의 샘플이 필요하므로 여러분이 모델을 사용할 목적에 맞게 적당하게 배경소음을 녹음하세요. 다음으론 저희가 감지하고자 하는 사운드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고음과 저음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클래스를 하나 더 생성한 후 각 클래스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배경소음과 달리 이 클래스들은 2초씩 녹음합니다. 최소 8개의 샘플이 필요하므로 최소 4번 녹음, 추출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음부터 녹음하겠습니다. 마이크 선택 후 2초 녹화를 클릭해 고음을 녹음합니다. 저는 제가 고음을 내는 것을 녹음하겠습니다. 고음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음도 녹음해줍니다. 각 클래스들의 최소 샘플 수를 채우면 그때부터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 샘플들을 기반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모델 학습시키기 버튼을 누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이 완료될 것입니다. 현재 이 오디오 모델은 음성 입력을 받아 그 사운드가 배경소음, 고음, 저음 중 무엇인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꽤 잘 작동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델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몇 가지 방법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배경소음과 클래스별 데이터량을 늘리거나 데이터를 특징에 맞게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론 학습 설정을 바꿔주는 건데요. 고급을 클릭하면 에포크가 나옵니다. 에포크는 데이터셋을 얼마나 학습시켰는지를 나타냅니다. 기본으로 50인데 이는 해당 모델이 전체 학습 데이터셋을 50번 학습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포크를 최대한 높이면 성능이 향상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최적의 에포크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O와 X를 구분하는 적절한 선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underfitting, 즉 과소적합 상태로 학습을 적게 시켰습니다. 선이 단순하며 몇 개에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overfitting, 즉 과적합 상태로 학습을 너무 많이 시킨 경우입니다. 선이 매우 복잡하지만 모든 O와 X를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선이 가장 적절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과적합시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와 지나치게 유사한 방식으로 구분하도록 학습됐습니다. 만약 다른 데이터가 주어지면 1번 그래프보다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설정을 조절하며 학습을 덜 시키지도 더 시키지도 않는 적당한 경계선을 찾아야 합니다. 고급 설정 클릭 시 에포크별 정확도, 손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가며 에포크를 조절합니다. 현재 제 모델은 적당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모델이 완성됐다면 이를 내보내야 합니다.
모델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텐서플로우 JS는 브라우저 기반,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모바일 기반 프로젝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만들 프로젝트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웹 기반 게임을 만들어야 하니 텐서플로우 JS를 선택합니다. 모델을 내보낼 때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업로드 시 언제든 해당 프로젝트를 불러낼 수 있으므로 업로드를 추천합니다. 업로드 시 링크를 통해 공유도 가능합니다. 잠시 업로드 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됐습니다. 코드 스니펫은 자바스크립트와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소로 들어가 보면 스피치 커맨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티처블 머신 커뮤니티에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접속 시 샘플 스니펫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델 코드는 URL만 다르고 다른 곳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해당 코드를 복사해 코딩할 곳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저는 그룹 IDE를 통해 코딩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룹 IDE는 온라인 환경에서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 코드 작성 후 바로 확인 가능해 편리합니다. 우선 그룹 ID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새 컨테이너를 생성해 줍니다. 새 컨테이너는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맞게 네이밍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웹을 제작할 것이기 때문에 HTML, CSS, JS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컨테이너가 생성될 것입니다. 컨테이너가 생성되면 실행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제 개발 환경의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룹 IDE는 미리 보기를 통해 현재 코드의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에서 미리 볼 수도 있고 새 탭을 열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에 복사해둔 모델 코드를 바디 태그 사이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S로 저장한 후 새 탭을 열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한 후 웹에서 마이크에 접근하도록 잠시 기다려줍니다. 여기서 저희가 소리를 내 한번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제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게임 코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코드펜을 이용해 게임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코드펜은 웹, 게임 디자인 등 여러 사람들의 수준 높은 코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코드펜에 접속 후 저희 컨텐츠에 맞는 게임을 찾아봅시다. 저희는 이 종스크롤 게임을 선택하겠습니다. 게임 클릭 시 게임의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 볼 수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 화살표로 이동하는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재밌는 게임인데요. 이 코드를 들고 가기 앞서 꼭 라이센스를 확인해 줘야 합니다. 코멘트를 누르면 하단에 라이센스 정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작권 정보를 표시한다면 사용하거나 복사하거나 수정하거나 배포해도 상관없다고 나옵니다. 먼저 그러면 라이센스 정보부터 복사한 후 저희 코드에 body와 html 태그 사이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주석 처리할 건데요.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빠르게 주석 처리됩니다. 다음은 HTML 코드를 복사해 스타트 버튼 아래에 붙여 넣어줍니다. 이렇게 코드를 붙여 넣는 경우 줄이 바뀌고 가독성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마우스 우클릭 후 코드 포매팅을 HTML 포매팅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깔끔해졌죠? 다음으로 CSS 코드는 복사해 style.css에 붙여 넣어줍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복사해 여기 스크립트 사이에 새로운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붙여 넣어줍니다. 또 코드가 지저분해졌는데요. 그럴 때는 Alt Shift P를 눌러 빠르게 포맷에 맞게 변경해줍니다. 탭을 열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운드 모델과 게임이 나옵니다.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모델이 판단한 음의 높낮이로 게임 캐릭터를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 코드에서 움직임을 조작하는 부분을 확인해 이를 바꿔줘야 합니다. 코드로 움직임을 조절하는 등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벤트로 발생합니다. 게임 코드 중 키보드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 키 다운 이벤트가 있네요. 이는 해당 키가 눌러졌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각각 키 코드로 어떤 키인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13은 엔터, 37이 왼쪽, 39가 오른쪽 화살표를 나타냅니다. 저희는 왼쪽 오른쪽 이동을 키보드가 아닌 소리로 조작할 것이니 여기 코드를 복사 후 삭제해 줍니다. 저희는 외부에서 들고 온 모델이 판단한 값을 기반으로 조작해야 하는데 이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이벤트론 무리가 있습니다. 커스텀 이벤트를 생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돔의 변화를 감지하는 뮤테이션 오브저버를 사용할 것입니다. DOM은 문서 객체 모델로 메모리의 웹페이지 문서 구조를 표현함으로써 스크립트 및 프로그래밍 언어와 페이지를 연결합니다. 문서 내의 모든 요소를 정의하고 각 요소에 접근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변화를 감지할 요소를 정한 후 이 요소가 변할 때마다 어떤 기능이 발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선 사운드 모델에서 고음인지 저음인지 판단하는 부분을 찾아보죠. 여기 보시면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점수를 매겨서 이를 기반으로 어떤 클래스인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inner HTML을 통해 각각 클래스의 점수가 어떤지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변화를 감지할 요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뮤테이션 오브 절반은 객체의 변화를 감지하므로 새로운 디비전을 선언하겠습니다. 여기에 하죠. 그리고 다른 코드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붙여주겠습니다. 아이디는 change로 하죠. 또한 여기에서 알아보기 쉽게 업다운 스코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값을 통해서 업인지 다운인지 쉽게 판단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초기 값은 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함수 안에서 여기 있는 change div의 값을 들고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get element by id로 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이디명은 change였죠. 이제 필요한 소품을 만드는 과정이 완료됐습니다. 라벨은 총 3개가 있습니다. 각각 i는 0, i는 1, i는 2일 때입니다. 라벨과 같이 스코어도 이 순서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스코어의 인덱스 0의 값이 0.5보다 높으면 고음, 스코어 인덱스 1의 값이 0.5보다 높으면 배경소음, 스코어 인덱스 2의 값이 0.5보다 높으면 저음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 경우를 if 문으로 명시한 후 라벨 컨테이너와 change division의 값을 변경시켜 주겠습니다. 또한 업다운 스코어도 각각 다른 값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값을 소수점 2자리까지 받아옵니다. 이 값이 0.5보다 크다면 고음이죠. 우선 라벨 컨테이너를 변경시켜줍니다. 첫 번째 차일드 노드 inner html을 사용해서 바꿔줍니다. 고음이라고 하죠. change division도 바꿔줍니다. 업다운 스코어는 1로 해줍니다. 이는 고음 상황일 때고 배경소음, 저음일 때도 만들어줍니다. 스코어 인덱스 1, 차일드 노드 1, 배경, 업다운 스코어는 2로 해줍니다. 스코어 2, 차일드 노드 2, 저음, 업다운 스코어는 3으로 해줍니다. 한번 세탭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해당 그게 나오면은 여기 체인지 디비전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 라벨 컨테이너도 이렇게 값이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사운드에 의해서 변화되는 값이 여기 보이죠? 뮤테이션은 완성했으니 이를 뮤테이션 오브저버가 타겟해야 합니다. 우선 타겟을 change div로 설정해 새로 만들겠습니다. get element by id로 불러옵니다. id명은 change였죠. 이제 새로운 감시자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감시자 이름은 오브저버로 설정하고 새로운 뮤테이션 오브저버 만들어줍니다. 이 뮤테이션 오브저버는 객체가 변할 때마다 부르는 콜백 함수가 필요합니다. 콜백 함수는 이름을 move 컨트롤로 짓죠. 그리고 이 move 컨트롤이 고음, 저음을 순회할 때마다 새로운 콜백 함수를 부르기 위해 for each를 써줍니다. 그리고 또 부를 컬백 함수 이름은 left, right로 짓겠습니다. 이젠 여기 left, right 함수를 구현하면 되는데요. 이곳에 아까 키다운 이벤트에서 복사했던 자동차가 움직이는 코드를 붙여 넣겠습니다. 아까 전 이곳에서 left, right 버튼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쪽에 있었던 코드를 복사하고 잘라냈었죠. 이것을 이쪽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키 코드 넘버링에 의해서 왼쪽 키인지 오른쪽 키인지를 구분해서 움직였는데요. 여기 코드를 저희는 업다운 스코어에 의해서 바꿔주겠습니다. 아까 전에 키코드 37이 왼쪽이었죠? 키코드 39가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저음으로 내려가는데요. 저음의 업다운 스코어는 3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고음으로 갈 건데 고음의 업다운 스코어는 1이었습니다. 이 오브저버가 도움의 어떤 부분을 감시할지를 옵션을 설정합니다. 옵션 설정 시 새로운 config를 선언하고 attribute를 true로 해 속성 변화를 감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child list를 true로 해 자식 노드의 변화도 감지하게 합니다. 캐릭터 데이터도 true로 해 변경성 데이터 내용을 기록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브저버에게 감지를 시작하라고 요청하는데요. 오브저버에게 감지하라고 얘기합니다. 타겟은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것을 적고 그리고 설정 사항도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config를 넣습니다. 자, 제대로 작동하는지 볼까요? 시작을 안 하는 이유를 보니 여기 펑션을 안 적어줬군요. 적어주고 이 부분도 스코어로 고쳐줍니다. 자,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네, 제대로 작동하네요. 우선 CSS 파일에서 캔버스 코드를 확인합니다. 백그라운드 URL은 베이스64로 이미지를 인코딩했습니다. 이 URL을 복사해 웹상에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게 캔버스 도로 이미지가 됩니다. 베이스64란 8비트 이진 데이터를 문자 코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통 ASCII 문자열로 바꾸는 인코딩 방식을 말합니다. 이 인코딩 방식은 별도 이미지가 필요치 않고 이미지가 로딩되지 않는 현상이 없어 유용합니다. 단점으론 용량이 크고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이미지 URL은 베이스64로 이곳과 이곳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작한 칼1, 칼2, 캔버스 이미지를 베이스64 코드로 변환해 이곳과 이곳에 대체해 주겠습니다. 우선 변환해줄 이미지가 각 요소의 width, heighth와 일치해야 합니다. 캔버스는 가로 320, 세로 480, 자동차는 가로 80, 높이 120입니다. 이 사이즈와 맞춰줘야지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맞다면 이미지를 베이스 64로 변환해주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곳에 이미지를 올리면 베이스 64로 변환해줍니다. 이미지 코드를 복사하거나 CSS 형태로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 배경은 CSS 형태로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저장 후 이 장애물과 주인공은 이미지로 복사해줍니다. 장애물은 카2에 해당합니다. 주인공도 복사해 붙여넣기 해줍니다. 한번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제대로 바뀌었네요. 이곳 뒷 배경색은 현재 회색인데요. 이를 캔버스 색과 어울리게 바꾸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는 색을 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CSS 파일에서 현재 배경을 나타내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 버튼을 눌러 캔버스 풀색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 색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도 구분은 할 수 있게 투명도를 살짝 줄여줍니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복사해서 해당 부분에 넣어줍니다.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음, 우, 우.
최종본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은근 어렵고 혼자 하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 모델을 만들고 게임까지 연결시켜봤습니다. 정말 새롭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기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